얘야, 너는 진짜 공장 출신이 도대체 뭐니? 언제까지 우리 집안 쪽팔리게 하고 다닐래? 며느리 정유리를 무시하는 판사 출신 시어머니. 매번 무시해도 별 반응 없었기에 이번에도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입에서 오늘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알았어요. 제가 그냥 나갈게요. 남편도 부인을 잡지 못한 채 그렇게 이혼을 하고 갈라서는 그들. 남편 역시 엄마의 말을 법으로 여겼기에 이런 상황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땐 몰랐습니다. 이날 사건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가 망할 거란 것을요. 도대체 며느리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리 씨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출근하고 점심은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1,000원짜리 김밥으로 때우며 퇴근 후에는 동네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만 골라 담는 그런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었죠.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처럼 매달 공과금 걱정에 적금 넣을 돈 마련하느라 고생하는 그런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 변화가 생긴 건 대학 동기 미선이가 주선한 소개팅에서였습니다. 미선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검사 출신이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라며 강민석 씨를 소개해줬죠. 검사 출신이라 건방지고 예의 없고 무례할 줄 알았죠. 하지만 처음 만난 날 민석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유리 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작은 농담에도 진심으로 웃어주며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도 절대 부담스럽게 굴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유리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연애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민석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유리 씨를 만나러 왔고 비싼 식당은 아니어도 깔끔한 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유리 씨는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민석 씨는 법조계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1년 정도 사귄 후 민석 씨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나는 유리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유리 씨도 마음이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실 유리 씨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돈이나 집안 다 상관없으니 괜찮은 사람만 골라와라. 결혼은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만나게 된 사람이 민석 씨였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한정희 씨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도 서울 서초동의 한법무법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권위가 묻어나는 그런 분이었죠. 첫 만남부터 유리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소개하고 싶다는 사람이 당신이군요. 어떤 집안 출신인지 궁금하네요. 정희 씨의 첫 질문은 바로 집안 배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희 부모님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의 표정이 확연히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그렇군요라고 짧게 대답하는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드러나 있었죠. 그렇게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불안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까지 받아낼 순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했던 점이 있었죠. 유리 씨의 집안은 결혼식에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었어요. 혼수 역시 제대로 해오지 못했죠. 결혼식 하객도 역시 초라했고요. 시어머니의 핀잔이 계속 있었지만 민석 씨와 유리 씨의 노력으로 결혼식까지는 어떻게든 잘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결혼 후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신혼집은 민석 씨가 마련했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면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정희 씨는 서슴없이 며느리의 출신을 화제로 삼았죠.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법조인 집안의 공장 노동자 딸이 감히 발을 들이다니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유리 씨는 제가 더 노력해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 민석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모욕하는 말을 할 때마다 민석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그냥 조금만 부드럽게 말씀하세요라고만 할 뿐이었죠. 적극적으로 아내를 보호하거나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리 씨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가장 서운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이 모욕당할 때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상처였거든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리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탁에서 정희 씨가 또다시 날카로운 말을 꺼냈죠. 출신이라는 게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품격과 교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도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 좀 하지 그러니 우리 집안이랑 수준 좀 맞춰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유리 씨는 그저 네, 더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민석 씨가 한 말은 유리 씨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죠.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집 체면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마저 완전히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내가 사랑을 선택한 대가가 이거였나. 유리 씨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 씨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전에 그려왔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매일이 모욕을 참아내며 견디는 시간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도 유리 씨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짜였고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희망을 붙들고 버텨왔던 거죠. 하지만 그런 희망은 점점 부질없는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리 씨는 단 한 번도 시댁에서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모욕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변해갔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친구들 모임에서도 서슴없이 며느리의 출신을 화제로 삼았고 민석 씨는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리 씨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점점 견디기 힘든 지옥 같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유리 씨는 마음속 한켠에는 계속해서 응어리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리 씨에게는 참으로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어떤 고통에도 끝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상보다 훨씬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대학 동창 모임에서 돌아온 날이었죠.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험악해 보였습니다. 유리 씨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만으로도 오늘 밤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유리야, 거기 있니? 정희 씨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급히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오늘 동창 모임에서 정말 창피했어. 정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자기 며느리 자랑하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유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김 판사 부인이 그러더라고. 정희 씨 며느리는 어떤 집안 출신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던데. 정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실 정희 씨는 그동안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피해왔습니다. 판사, 의사, 대기업 임원 등 내로라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의 며느리들과 비교했을 때 유리 씨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 공장 근로자 딸이라고. 정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동정하는 듯한, 안쓰럽다는 듯한 그런 표정 말이야. 유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디려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야. 출신 자체가 문제라고. 정희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조인 집안에 왜 공장 노동자 딸이 들어와서 이런 창피를 주는 거야? 이때 민석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한 민석 씨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죠. 정희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민석 씨에게도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며느리 때문에 체면이 얼마나 깎였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유리 씨는 그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민석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민석 씨가 유리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우리 집 체면도 좀 생각해줘. 너도 사법고시라도 공부하든가 수준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리 씨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아닌 어머니의 편을 든 거였죠. 유리 씨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싫으시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희 씨와 민석 씨 모두 유리 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민석 씨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유리 씨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할게요. 네, 제가 나간다고요. 정말 지칠 만큼 지쳤거든요. 정희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유리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나갈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유리 씨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늘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네, 나가겠습니다. 유리 씨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유리 씨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죠. 이제 그만 참아도 돼. 내가 누군지 보여줄 때가 왔어. 민석 씨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혼하자는 얘기야? 라고 물었습니다. 유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문득 떠오른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그들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석 씨가 조금만 기다려줘. 집도 좀 더 큰 걸로 구한 다음에 신고하자라고 해서 미뤄왔던 거였죠. 이혼할 것도 없어요. 유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초에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이 말에 정희 씨와 민석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제야 혼인신고를 미뤄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거든요. 유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석 씨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유리야, 잠깐만.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민석 씨가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 자신의 옷가지들을 차근차근 넣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전과 다르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에서 진짜 나간다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론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며느리가 알아서 나간다니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리 씨는 짐을 다 싸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와 민석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유리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 씨와 민석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정말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리 씨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택시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의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택시가 한강을 건너자 유리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한 번호를 찾아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결그룹 비서실장 다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죠.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유리 씨는 과감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입니다. 저예요. 유리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권위가 묻어나는 톤이었어요. 내일 임원회에 준비해주세요. 아, 유리 양. 그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회장님께서도 계속 안부를 물어보셨는데요. 드디어 돌아오시는 건가요? 아버지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안건들을 준비해드릴까요? 먼저 지난 3년간의 경영 현황 보고서를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M&A 프로젝트 관련 자료도 모두 준비해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리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사실을 말하자면 정유리는 한결그룹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의 정식 임원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경영학을 배우고 임원 대우를 받으며 자랐지만 아버지 정석환 씨는 딸이 바로 경영진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야. 세상을 좀 더 경험해보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원하는지 확실해진 다음에 들어와.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래서 유리 씨는 결혼과 함께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평범한 며느리로 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해졌거든요. 기업 경영은 조용히 하는 거야. 언론에 나서고 떠들썩하게 할 필요 없어. 실력으로 말하는 게 진짜 경영자다. 이게 정석환 씨의 지론이었어요. 그 덕분에 한결그룹은 업계에서는 탄탄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리 주목받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오너 가족의 얼굴도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유리 씨도 결혼 후에는 완전히 일반 시민처럼 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한결그룹 본사 40층 임원회의실에 유리 씨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주 봤던 이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대형 창문으로 펼쳐지는 한강 전망과 고급스럽게 정리된 회의 공간,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임원들의 모습까지. 유리 양, 정말 오랜만입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유리 씨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 정석환 씨가 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유리가 돌아왔구나. 이제 전무이사로 임명하겠다. 회의가 시작되자 유리 씨는 놀라운 집중력과 전문성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으로 잠시 손을 뗐지만 어린 시절부터 체득한 경영 감각은 여전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경영학 지식과 실무 경험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죠. 현재 진행 중인 대형 M&A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리 씨가 질문했습니다. 여러 로펌에서 제안서를 받았고 다음 주에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무이사가 답했어요. 참여하는 법무법인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를 훑어보던 유리 씨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로펌 저스티스 다시 바로 민석 씨와 정희 씨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었죠. 유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프레젠테이션 심사는 새로 부임한 전무이사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전무이사님이 직접 나서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보통은 실무진에서 1차 검토 후 보고를 올리는데요. 이번 건은 전무이사의 첫 업무이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직접 모든 발표를 듣고 평가하겠다고 하시네요. 임원들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부사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리 씨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3년 동안 억압받으며 살았던 동네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유리 씨가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지. 사실 유리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저녁 회계 장부를 함께 보면서 숫자 읽는 법을 배웠고 주말에는 현장 실습을 나가며 실무를 익혔어요. 대학 때도 경영학과 회계학을 복수 전공했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숫자와의 싸움이야.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장부와 실적은 정직해. 정석환 씨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유리 씨는 어떤 보고서든 한눈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고 숨겨진 문제점들을 찾아내는데 탁월했어요. 이제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유리 양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요. 그럼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유리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 씨는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정석환 씨는 딸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힘들었지? 아버지의 한마디에 유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유리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정석환 씨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았어. 이제는 내가 누군지 세상에 보여줘도 돼. 유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기회가 곧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결그룹의 대형 M&A 프로젝트를 위한 법률 자문사 선정 프레젠테이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여러 유명 로펌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성사되면 수십억 원 규모의 수임료가 걸린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로펌 저스티스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와 정희 씨를 중심으로 한 팀은 몇 주 전부터 밤낮 없이 준비해왔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로펌에게 정말 중요해. 정희 씨가 회의실에서 강조했습니다. 한결그룹은 조용하지만 업계에서는 탄탄하기로 유명한 회사야. 이 건을 따내면 우리 로펌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민석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료 준비는 완벽하게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가 가진 경험과 실력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민석 씨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유리 씨의 부모님께 연락해봐도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
엄마가 부부 사이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민서가 집중해. 정희 씨가 아들의 멍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유리 생각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에만 신경 써.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희 씨는 며느리가 나간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제 좀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며느리가 알아서 사라져줘서 나쁠 게 없었어요. 오후 2시 한결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에 각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널찍한 회의실 한쪽에는 평가위원들이 앉을 테이블이, 다른 쪽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로펌 저스티스 팀도 준비해온 자료들을 점검하며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로펌 저스티스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결그룹 진행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민석 씨가 발표 자료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희 씨와 다른 팀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로펌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한정희입니다. 정희 씨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전문성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 씨도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로펌은 대형 M&A 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합병 사례에서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져서 조금 늦었네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석 씨의 발표가 뚝 멈췄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정희 씨도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커졌습니다. 유리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유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에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결그룹 전무이사 정유리입니다. 유리 씨가 참석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최종 심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석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유리 씨를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 씨는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참석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웅성거렸지만 민석 씨와 정희 씨에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유리 씨가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석에 앉으면서 민석 씨와 정면으로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민석 씨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평범한 아내 유리와 지금 앞에 앉아 있는 한결그룹 전무이사는 완전히 다른 존재 같았거든요. 유리야. 민석 씨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무표정하게 발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답했어요. 정희 씨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석 씨는 어떻게든 발표를 계속해야 했지만 완전히 페이스가 깨져버렸습니다. 준비해온 대로 말하려고 해도 자꾸 말이 꼬였고 유리 씨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희가 담당했던 주요 M&A 사례들을 보시면 민석 씨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유리 씨는 메모를 하면서 발표를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마치 완전한 타인을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전문가의 시선이었죠. 해외 M&A 성공률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유리 씨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는 85%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민석 씨가 대답했어요. 흥미롭네요. 그 수치의 근거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민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 수치는 좀 과장된 것이었거든요. 그건 저희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공식적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인가요? 유리 씨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현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정희 씨도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어떻게든 발표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유리 씨의 시선이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준비해온 자료를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집중력이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였죠. 저희 로펌 저스티스는 지난 10년간 대형 M&A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민석 씨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합병 건에서는 85%라는 놀라운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참석한 다른 로펌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85%라는 수치는 정말 인상적인 숫자였거든요. 민석 씨는 계속해서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을 나열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총 20건의 해외 M&A 건을 성사시켰고 고객 만족도는 93%에 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 씨가 손을 들어 발표를 중단시켰어요.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성공률이 정확한 수치인가요? 유리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석 씨는 당황했지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내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수치입니다. 유리 씨는 잠시 자신의 노트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그녀는 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각 로펌들의 실제 성과 데이터를 미리 조사해 두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석환 회장이 유리 씨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장부와 실적은 정직해. 그래서 진짜 경영자는 숫자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유리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료 말씀이신가요? 민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작년도 법무법인 성과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펌 저스티스의 해외 M&A 성공률은 52%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리 씨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85%와 52%는 엄청난 차이였거든요. 그 자료는 일부 케이스만 반영된 것 같은데요. 민석 씨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일부 케이스요? 유리 씨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공식 보고서에서 말하는 일부 케이스라는 게 뭘까요? 혹시 성공한 것만 골라서 계산하신 건 아니죠? 정희 씨가 아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것은 통계 산정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희는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하지만 유리 씨는 정희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포괄적인 기준이요? 그럼 그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 씨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수치는 성공 사례만 골라서 부풀린 것이었거든요. 유리 씨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93%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조사기관에서 나온 결과인가요? 그것은 저희 자체 고객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민석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나요? 조사 방법은 어땠고 응답률은 몇 %였나요? 유리 씨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석 씨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런 구체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그룹의 임원들은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다른 로펌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유리 씨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법무 서비스라는 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에서부터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제시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을까요? 정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석 씨도 검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죠.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민석 씨가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리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죠. 오늘 여기서 그걸 확인했네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로펌 저스티스의 신뢰성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유리 씨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정말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발표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리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와 정희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유리 씨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큰 폭탄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전에 조사해 본 결과 로펌 저스티스에서는 지난 몇 년간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씨가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정희 씨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리 씨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내부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로펌 저스티스에서 수임료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정희 씨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까지 들통날 줄은 몰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결그룹의 다른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먼저 리베이트 문제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발주기업의 담당자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있어요. 유리 씨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민석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접대 비용이었고, 접대 비용이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나가나요? 유리 씨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도 일반적인 접대인가요? 회의실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또한 허위 보고서 작성 문제도 있습니다. 유리 씨가 계속해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는 성공적으로 처리됐다고 보고하면서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보고한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정희 씨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는 이 자리에서 밝히긴 어렵죠.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유리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검증은 저희가 하니까요. 그런 사실이 없으면 사실 아니라고만 밝혀도 됩니다. 정희 씨와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유리 씨가 제시한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는 어디에 갔나요? 유리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이런 일들이 숨어 있었다니.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로펌 관계자들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어요. 한결그룹의 법무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이상 로펌 저스티스와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만 유리 씨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법과 원칙이요? 그럼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은 뭐죠? 허위로 만들어진 건가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희 씨와 민석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유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신뢰라는 건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특히 법무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로펌 저스티스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고 다른 로펌들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민석 씨와 정희 씨는 말없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유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정희 씨와 민석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에요. 한결그룹 회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조용히 묻힐 리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경제 전문지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형 로펌, 허위 실적 논란에 휩싸여 한결그룹 프레젠테이션서 충격적 폭로, 법조계 거물들의 민낯 드러나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건 한 경제 전문 매체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며느리에서 심판자로 한결그룹 전무의 극적 반전이었어요. 기사는 유리 씨의 정체와 그동안의 사연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민석 씨는 그날 아침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기사 내용이었어요. 로펌 저스티스의 한정혜 대표와 아들 강민석 변호사는 한결그룹 정유리 전무이사를 3년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도 그녀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는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정 전무이사가 시댁에서 지속적인 모욕과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 대표는 며느리의 출신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강 변호사 역시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정 전무이사와 강 변호사는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사건이 화제가 됐어요. 재벌딸을 몰라보고 3년간 괴롭힌 시댁, 현대판 신데렐라의 역전 드라마, 숨어있던 재벌 상속녀의 화려한 복귀 같은 제목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석 씨는 출근길에 동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기사를 봤을 테니까요. 로펌에 도착하자마자 정희 씨가 급하게 불렀어요. 민석아, 이게 뭐야? 신문에 우리 사진까지 나왔잖아.
정희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도 방금 봤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민석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거든요. 로펌 저스티스, 리베이트 의혹과 허위 보고서 파문. 기사는 전날 한결그룹 회의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결그룹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펌 저스티스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의혹이 있으며 클라이언트에게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로펌의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계약 해지 문의를 해왔고 진행 중이던 여러 프로젝트들도 중단 위기에 처했어요.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정희 씨가 기자들에게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서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더욱 가혹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판사 출신이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며느리 괴롭히더니 비리까지, 법조인의 탈을 쓴 사기꾼들. 정희 씨와 민석 씨는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판사, 검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의 빌미가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칠 사이 로펌 저스티스의 평판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사표를 내기 시작했고 새로운 의뢰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석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이미 자신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남은 건 무너진 평판과 좌절뿐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은 민석 씨와 정희 씨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유리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어요. 로펌 저스티스는 거의 파산 직전 상태였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모두 떠났고 직원의 3분의 2 정도가 다른 로펌으로 이직했어요. 사무실도 절반으로 줄였고 겨우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정희 씨는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판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이제는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로펌 저스티스 사건으로 알려진 그녀를 곱게 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민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법조인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비난만 들을 뿐이었죠. 반면 유리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결그룹에서의 그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그동안 아버지 정석환 회장이 처리하던 많은 업무들을 유리 씨가 맡아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리가 정말 성장했구나. 정석환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유리 씨는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젊은 경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경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여러 포럼에서 강연 제의도 들어왔어요. 그런 어느 날 유리 씨는 한결그룹의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무님의 과거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 그 경험이 현재 경영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유리 씨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경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요?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리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리 씨는 한결그룹 최고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전무님, 내일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오전에는 대기업 협력사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해외 투자사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유리 씨가 답했습니다. 혼자 남은 유리 씨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 서서 결혼을 결심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유리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거야. 그 순간 유리 씨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정석환 회장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유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정유리 자신으로서의 살 말이에요. 그날 밤 유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악몽은 끝났고 이제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정유리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